네, 저희는 여러 가지 개요를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좀 더 이렇게 동영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동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제 줄리아고 영어 코치고요. 이제 2년차 정도, 3년째 됐네요, 횟수로는. 영어 이제 초급자들 대상으로 말하기 듣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거꾸로 교육을 많이 받아왔는데 문법 위주로 그런 것들을 바꿔보려고 많이 애쓰고 있어요. 제가 영어, 그 다음에 일어, 중국어까지 거의 3개 국어를 거의 대부분 독학으로 해서 이 어떤 뭔가 원리를 많이 깨우쳤어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코칭을 하게 되면서 우리 뇌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가 언어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회가 되는 대로 알려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들으시면 조금은 더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아마 되실 거예요. 네, 이게 맞는 말이니까. 네. 우선 제가 이런 공부했던 걸 잠깐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는데 들어보시면 알아요. 왜 센세이셔널한지. 네. 제가 이제 영어를 어떻게든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여러 멤버들과 하고 있는 방법들, 오만 방법들 다 동원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한국에서 독학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영어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고 이런 이야기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학교 때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일본 학생들이 왔는데 너무 애들이 좋은 거예요. 그 중에 특히 한 명이 한국에 굉장히 관심 많고 저랑 굉장히 잘 통했어요. 근데 내가 영어 잘 못하네. 저는 충분히 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그리고 그 아이가 제 영어를 알아는 들었지만 이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표현을 못했어요. 영어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이를 만난 그 다음날부터 결심합니다. 어떻게? 1어를 알아만 듣자. 알아만 들으면 뭔가 될 것이다. 그 아이가 말하는 거를 알아듣고 나는 영어로 표현하면 되니까. 걔가 내 영어를 알아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어를 듣기만 했어요. 문자 모른 상태로. 히라가나 가타카나 얘기하죠. 그런 문자 전혀 모른 상태로 그냥 들었어요. 듣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세션 때 여러분과 함께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재처럼 간단한 회화들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원어로 된 기초 동영상을 중요한 건 반복했어요. 또 중요한 건 스크립트 없이 원어나 주구장창 들었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화, 아주 쉬운 만화 30분씩 하루에 하루에 가지죠. 네. 1일 하루에 30분씩 들었어요. 이 반복은 사실 2~3시간 했어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 말 알아듣겠다. 이거를 6개월 정도 하니까 이건 당연히 알아듣고요. 기초니까 여러분들이 만화를 0% 알아듣다가 당연히 용했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아기와 같은 순수한 상태. 용해서 몇 프로 알아듣게 되냐면 6개월째 거의 70%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재미가 났죠. 그래서 드라마로 옮겨갔어요. 1시간짜리죠. 이걸 하면서 디테일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냥 마냥 듣기만 한 건 아닌데 그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 듣기에 굉장히 집중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거의. 네. 그랬는데 만화는 거의 90% 이제 알아듣게 돼요.
시간이 지났어요.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럼 거의 만화는 90에서 100% 이해가 되고요. 문자 아직 모릅니다.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처음에 당연히 50%도 안 들리던 것이 좀 더 지나니까 거의 드라마도 8에서 90% 되는 수준까지 제가 1년 만에 듣기, 이 반복 듣기와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듣기를 통해서 이뤄냈어요.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정청이에요. 정성스럽게 듣는 거. 정독, 다독 들어오셨죠? 독서만 정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도 정성스럽게 열심히 듣는 거. 반복해서 듣기, 정청과 이건 뭐예요? 많이 들어보면서 이것저것 다청을 반복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1년간.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본인을 만났는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다 알아듣고 일본어 하는 말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어떻게? 입이 트인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죠? 아이들 처음부터 말하나요? 아니죠. 들어요. 거의 계산해보면 한 3년 정도 됩니다. 아이들이 듣는 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4개월째부터 귀가 생겨서 정말 이렇게 귀를 대고 열심히 듣는데요. 엄마 척추 쪽에 대고. 그때부터 나와서 2돌 정도 지나야 말을 하니까 거의 3년 가까이 듣기만, 온리 듣기만 합니다. 그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귀가 뚫리죠? 다 알아듣게 되지, 거의 다. 물론 오랜말 어휘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입이 트이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제 1호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갔어요. 그 뒤에 아주 운 좋게 일본에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일본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그때 제 상태는 1년 독학한 그 상태. 웬만한 일본에서 생활은 문제가 전혀 안 될 정도. 그리고 제가 뭔가 말을 하면 당연히 일본인인 줄 아는 정도? 네. 일본어라서 더 쉽게 한 것도 있어요. 발음이나 억양이 한국 사람이 공부하기에 되게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라울 정도의 수준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읽기를 배웠죠. 그래서 쓰기까지. 이 4개가 이런 순환 구조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스스로도 참 놀랐다고 생각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모임에 가서 요리 같은 걸 했었어요. 일본인들이랑 하다가 제가 뭘 잘못했나봐요. 그래서 망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본어에 혼잣말로 하는 게 있어요. 망했다 그랬더니 옆에서 일본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너 그 말 어디서 배웠냐? 근데 제가 이 말을 내가 어디서 배웠지? 잘 모르겠다. 그냥 나왔다 입에서. 그렇게 하면서 집으로 오는 내내 이게 한국말로 뭘까 고민했어요. 일본어가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말처럼 모국어처럼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체화된 상태. 체화. 내 몸에 내 것이 돼버린 상태로 일본에 가게 된 거예요. 듣기 먼저 했더니.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한일사전 찾아봤죠. 그랬더니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야바이라는 건데 야바이. 뭔가 이를 막 쓰하는 거야. 혼잣말로도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야바이, 야바이, 야바이. 망치다, 망치다, 망치다. 이렇게 하죠. 그죠? destroy, destroy. 멸망하다, 멸망하다. 파괴하다, 파괴하다. 이런 식으로 등식을 만들어서 외우고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방식,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과 외국어를 배우는 방식이 그렇게 달라야 할까요? 그거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들어야 말을 하죠. 왜? 이게 입력이잖아요. 입력된 게 있어야죠. 인풋. 입력된 게 있어야 나오죠. 듣지도 않고 말하래요. 별로 읽지도 않았는데 쓰래요. 안 되죠.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이겁니다. 듣기. 그건 제가 여러 가지 외국어를 배우고 또 이 코칭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고 또
이제 뭐 다큐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지만 다큐멘터리, 책, 그리고 영어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거예요. 이 듣기, 인풋, 듣기, 그 원어에 많이 노출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1순위예요. 그럼 틀어놓으세요. 나 이거 뭐야, 이게 아니라 음악이다 생각하고 그냥 일상으로 틀어놓으세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왜 한국어를 잘할까요? 왜 맨날 듣는 게 한국어잖아요. 그죠? 듣는 게 가장 선행되어요. 그래야 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다큐멘터리에서도 보시겠지만 뇌를 단순화시켰습니다. 여기 명시적. 그리고 이거를 말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큐에서는 좀 다르게 말할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저는 이걸 쓸게요. 우리 뇌가 기억하는 거, 기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명시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뇌 바깥쪽에 기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의 생일, 숫자 이런 것들 바깥쪽에 기억이 돼요. 그리고 이 암묵적인 기억은 우리가 피아노, 기타 이렇게 치죠. 기타, 뭐 골프,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스키 타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자전거 타기 이런 거 할 때 이거를 내가 들어서 앞으로 놓고 뒷발 움직이고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타나요? 안 그렇죠. 처음에 배울 때는 헤맬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젓가락질 할 때 막 생각하면서 하나요? 생각 없이 뭔가 할 수 있는 내재화된 거예요. 자기가 체화된 것들을 암묵적 기억이라고 해요. 아주 내 안쪽에 있어요. 이게 포인트가 있는데요. 모국어.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나 학교 간다. 이런 것들 뭐라고 해요? 단어, 어휘죠. 이런 어휘는요, 모국어는 바깥에 있어요. 명시적 기억이라고 해요. 그런데 학교 다음에 나가 어떻게 할까요? 안 되죠. 학교 나는 간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전 여기 붙어줘야 되고 조사 같은 게 이 순서를 어기면 안 돼요. 그죠? 이건 문장 구조죠. 문장 구조는 이 안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말. 제가 이렇게 막 많이 생각하고 말할까요? 그냥 이 말이 이렇게 말하면 틀릴까? 아닐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우리 영어 말하듯이 막 생각하면서 할까? 아니면 그냥 하죠. 쉽게 하죠. 말이에요. 모국어. 그죠? 외국어 다를까요? 외국어도 언어예요. 그런데 외국어는 어휘는 똑같이 명시적인 것이 있어요. 명시적 기억이 있어요. 구조는 어떨까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외국어, 영어의 구조는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어. 안타깝게도. 똑같이. 암묵적이면 참 좋을 텐데. 안쪽으로 들어있으면 좋을 텐데.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I go to school. I go to who? 맞나? I go home인가? 헷갈려. When I have? have를 여기다 쓰면 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말한다. 그러니까 느려요. 받아들이는 것도 느리고. 그러면 우리는 외국어는 한국어처럼,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없을까요? 없다면 영어 잘하는 사람 없겠죠. 그런 데 있어요. 그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리로 들어가요. 이 명시적인 기억들을 암묵적인 기억으로 바꿔요. 명시적인 걸 암묵적으로 바꾸는 포인트는 뭘까요? 다큐에서도 나오지만 연습하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거 practice, 트레이닝. 계속 연습, 트레이닝, 연습, 입에 붙이기. 듣기. 많은 노출, 들어서 많은 노출하고 practice.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 세 번째는 제가 경험한 거 좀 버무려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세 가지 언어를 합니다. 우와, 대단하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대단한 건 없어요. 네,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하게 된 거고, 여러 가지 언어를 하나 더 했을 때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기분, 그것 때문에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방법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그러나 어렵습니다. 저라고 쉽지 않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론은 너무 쉽게 했으나 다시 듣기부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론 공부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영어랑 중국어를 할 겁니다. 영어는 제가 하루에 영어 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이건 독한 마음 먹고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 무조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투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만에 완전 마스터했어요. 중국어는 하루에 1시간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하다가 말다가 한 12년 했나봐요. 그런데 아직 중국어에 머물러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에 굵고 짧게 하는 게 좋은지, 조금씩 천천히 가는 거 길게 하는 게 좋은지. 영어 10시간씩 하루에 투자했을 때 거의 제로에 가까운 아주 초급의 상태에서 고급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온리 6개월. 저 6개월 만에 고급. 그래서 통역 프리랜서 알바까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처음에 잘했냐? 지금 오시는 대부분의 멤버들도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발음도 이상했어요. 발음 다 뜯어고쳤어, 혼자서. 누가 교정해준 거 아니고. 혼자 할 수 있어. 왜? 원어민 선생님 있잖아요. 어디에? 도처에. 요즘은 자료도 정말 좋은 게 많아요. 그죠? 제가 많은 사이트들과 자료들과 좋은 교재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원어민이에요. 원어민은 선생님은 드시면 돼요. 자, 중국어는 처음에 하다가 한번 해보자. 초급. 하다가 좀 모르죠. 중급. 거기 초중급 되려면 할 때 힘들어. 그래서 약간 쉬어요. 몇 개월 쉬어. 그러다가 다시 해보자. 근데 여기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경험해보셨죠? 아니거든요. 다시 내려와 있어요. 실력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이 책 처음부터, 완전 처음부터 다시. 이만큼 공부한 거 소용없어. 다시 해야 돼.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막 해요. 이번에 응장 한번 해보자. 중국까지 왔어. 어휴, 뭐 힘드네 또 하다 보니. 그러다가 또 안 해요. 또 한 2, 3년 흘러. 왜 많이 손났네? 다시, 여기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 지점에서 다시 시작 못해요. 이걸 반복해요. 오르네. 영어는 당연히 그 외국어가 스텝별로 계단식으로 오른다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언어 실력이 올라가는 거. 당연히 그랬어요. 단기라고 다른 건 없어요. 처음에 너무 힘들어요. 기초 쌓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우리 멤버들도 지금 원데이 같은 거는 처음에 그 답답한 상황, 이 기초 쌓기를 가장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한 2, 3개월 혹은 좀 많이 숙성되려면 사실 다들 자기 일 하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한다고 치면 4에서 6개월은 걸려요. 근데 이걸 못 버텨요. 힘들거든.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다가 수학 확 올라요. 근데 이 희열도 잠시 다시 힘들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슬럼프가 끝없이 와요. 또 확 올라. 이때 포인트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힘이 나서 막 해요. 트윈을 막 하다가 슬럼프에 뽕뽕 슬럼프에 빠지면 그때 하는 생각이 있어. 나의 일을 이때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할 때를 돌아보면서 버텼어요. 버텼더니 다시 이런 포인트가 오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를 수없이 겪었어요. 그 6개월 이 짧은 시간에도. 네, 여러분은 아마 다른 일들 하거나 직장생활 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아마 1에서 2년 정도는 투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생각하면 최소한 이 정도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 동안 계속 이런 것들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빨리 한꺼번에 많이 투입해서 빨리 하는 게 좋죠. 적어도 하루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투자하신다면 1, 2년 안에 끝나지만 여기서 만약에 하다가 그만두면 이만큼 올려놓으면 다시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 언어는 끝까지 안 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말라. 끝까지 안 할 거면 시작하지 말라.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왜냐? 여기까지 이만큼까지 올리는데 든 돈 들죠. 시간 들죠. 시간 참 아까워. 에너지 너무 아까워. 열정. 해보겠다고 막 한 거. 이만큼 다 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만두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안 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마. 너무 바꿔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냥 테스트 삼아 토익을 한번 쳐봤어요. 토익을 공부한 적 없어요. 말하기, 벙어리 듣는 거 안 되고 벙어리에서 통역 가능한 수준까지 했더니 최초 시험에서 토익이 920을 받았어요. 그냥 이게 틀리네? 좀 어색한데? 틀리다. 이거 여기는 일말 들어가면 맞는 것 같아. 우리말 하듯이 모국어 테스트 받듯이 우리말 한국어 능력 시험 보듯이 토익을 본 거예요. 이미 그 정도 수준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독해를 공부를 많이 안 해갖고 독해에서 많이 까먹어서 그나마 920점을 받았어요. 첫 시험에. 그리고 언어를 고급까지 해놓으면요 쫙 올려놓으면요 잘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중국까지 해놓고 그만두면 잘 내려가요. 다시 초급으로 슉슉 떨어져요. 슉슉. 그래서 우리랑 함께 한 6개월에서 1년 했다고 손을 놔버리고 중급 수준에서 안 하면 다시 슉슉슉슉 떨어져요. 몇 년 뒤에 말하려고 안 들리고 시험치 당해서도 안 나와요. 그러나 아주 재밌는 그게 있어요. 현상이 있어요. 그것까지 올려. 그래서 아주 원활해. 이 고지에 한번 딱 다다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잘 안 내려가요. 어메이징해요. 제 영어가 그랬어요. 별로 공부 안 해도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토익을 쳤어요. 몇 년에 한 번씩. 940, 50, 60 계속 오르는 거예요. 공부 안 해요. 그냥 하던 거 하고 그냥 책 좀 보고 드라마 좀 보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예 안 했을 때도 있어요. 몇 년간 손났을 때도 있으나 가능하고 영어 1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거까지 다 찍고 쉬었기 때문에 몇 년 있다가 네이티브를 만나요. 그러면 처음에 약간 당황해. 약간 버벅하지만 다 알아듣고 내가 할 수 있는 말 다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표현이 돼요.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르면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완전 다 떨어지죠? 이거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꼭 가시길 바란다는 말씀은 항상 제가 드려요. 끝까지 한번 하자. 이왕 나랑 시작한 거 끝까지 가자.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